자, 우리가 이제 1강 끝나고요. 2강 끝나고 3강. 4강에 대해서는 뭡니까? 바로 지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자, 지목입니다. 자, 지목에 관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별표가 6개짜리가 되죠. 자, 지목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과목에서 대표적으로 6과목이 있죠. 지목은 6과목과 전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별표가 6개짜리입니다.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성별에 해당되겠네요. 사람에 갖다 대면 성별. 조금 전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지번호에 대해서는 뭐예요? 바로 이름에 해당되지만 지목에 대해서는 사람에 갖다 대면 성별에 해당되죠. 성별은 몇 개? 성별은 2개가 되죠. 남성, 여성. 자, 우리 땅의 성별은 몇 개냐? 28개가 됩니다. 그러면 28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 지목에 대해서 뭘 잡아야죠? 첫 번째. 자, 지목이란 무엇이라 하느냐? 지목에 대해서 잡아야 개념을 잡으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지목은 함부로 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목 결정의 원칙들, 그래서 지목 설정 방식들이 있겠죠. 설정 방법, 원칙들이 있겠죠. 자, 세 번은 이제 뭐냐면 세 번째는 지목의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목의 구분. 자, 지목의 구분은 몇 개냐? 28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지목의 표기에 대해서, 지목의 표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목은 이렇게 4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목이란, 그러면 첫 번째, 지목이란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지목이란 무엇이라 하는가? 그러면 첫 번째, 지목의 의의를 잡아야 되겠죠. 지목이란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지목이다? 자,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그러면 지목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 소리네요. 그럼 최초 지목은 몇 개냐? 18개. 걔는 자 19개. 그 다음에 21개. 그 다음에 2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8개. 그래서 지목의 변천사가 탄생하게 되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럼 뭐 이럴 방법도 있겠죠. 요걸 빼니까 4개예요. 요거 빼니까 3개고요. 요거 빼니까 2개가 되고요. 1. 그래서 자 마침 18개에서 1, 2, 3, 4를 더해가니까 지목의 변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4개, 최근에 늘어나는 4개 지목이 있네요. 4개 지목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4개 지목이 늘어났느냐? 용도 때문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는 용도가 2개의 지목을 탄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유통경제라는 요 유통 때문에 지목을 1개 뭐예요? 파생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식생활, 해라는 거에서 식생활, 해, 고기죠. 요거에 대해서 지목이 4개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차 때문에 늘어나는 게 뭐가 있나? 차도 차 뭐 먹고 살아요? 차, 기름 먹고 산다고요? 그래요. 저유소용지라는 지목이 탄생하게 되고요. 저유소용지. 차도 집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탄생하게 되고요. 자, 유통경제 때문에 늘어난 게 대표적으로 창고용지라는 지목이 하나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식생활 때문에 늘어난 게 바로 해. 그래서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늘어난 지목을 골라라. 그러면 주유소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양어장 이걸 고르면 되겠죠.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는 조심할 거. 요 3개는 어디에서 분리가 된 지목이냐? 이거는 잡종지라는 지목에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잡종지. 자, 요거는 어디에서 분리가 되느냐? 대표적으로 유지라는 지목에서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유소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양어장은 잡종지로부터 분리된 지목이다. 이러면 틀려요. 양어장은 잡종지가 아니라 즉 유지. 물고기는 물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렇게 측면에서 4개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목이란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 지목이다. 그러면 지목에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놓고 들어가자고요. 지목이란 용도.
주된 사용 목적어는 용도, 요 형광펜을 딱 꺼놔요. 그래서 용도 지목이다. 요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게 4개가 늘어났다는 걸 우측 날개에다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예약집의 가로 1번으로 딱 정리가 됐네요. 제목이라 무엇이라 하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 자, 제목 두 번째는 뭘 봐야 됩니까? 자, 제목 설정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요약집 41페이지에 딱 정리가 되어 있네.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요렇게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한 개의 지목이 되죠.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요? 자, 1필지, 1지목의 원칙 이렇게 떨어지네요. 자, 여기에서 지자를 한번 생략해 봅시다. 지. 그래서 지. 그래서 1필1목의 원칙. 요게 대표적으로 요거는 단식 지목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단식 지목. 그래서 1필1목의 원칙. 이렇게 떨어져요. 자, 우리가 이제 주라는 게 있어요. 주된 토지가 거로 필지고 종된 토지가 양입지였죠. 그러면 종된 토지는 주지목 그러면 종된 토지는 주된 토지에 들어간다. 이걸 바로 추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지목 추종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는 거네.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과 관련돼서 주지목 주용도 추정의 원칙, 요거 이제 같은 말이죠. 요거와 관련돼서는 어디에다 규정해 놨냐? 대표적으로 사적지라는 지목에다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렇게 떨어지네. 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죽지 않는 이상 남상이죠. 그럼 토지도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목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영속성의 원칙. 다른 말로 뭐냐? 그럼 이걸 자,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는 게 탄생합니다. 그러면 연속성의 원칙으로서 이거는 어디에다 규정해 놨느냐? 대표적으로 잡종지라는 지목에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요건 한번 생각해 보죠. 공장 부지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요 사업이 뭐냐? 공장이에요. 그래서 공장 용지로 갑니다. 그럼 요 사업이 뭐냐? 바로 택지예요. 그래서 지목이 대가 되죠. 그러면 요 사업에 맞게 지목이 설정되어 있는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목적 추정의 원칙. 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으로서 대표적으로 공장용지라는 지목과 대라는 지목에다 규정해 놨어요. 대표적으로 5개입니다. 자, 지목은 함부로 부과할 수 없겠죠. 대표적으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자, 지목 법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 법정주의는 28개의 법률로 부과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 설정 원칙, 요거는 그러면 언제 출제되느냐? 27회 때 자, 3개 지문이 유입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목의 설정 원칙, 1필1목의 원칙, 그 다음에 주지목 추종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공장부지 조성사업, 택지 조성부지사업,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지목 법정주의 이렇게 한번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목 설정의 원칙에서 거기에서 5 하나 추가하세요. 대표적으로 지목 법정주의에 대해서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자, 지목의 구분이죠. 41페이지 하단부에
28개가 거의 이하로 28개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뭘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전이라는 지목을 우리가 봐야죠. 전. 자, 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전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밭전자라고 써놓고 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수류는 제외된다. 두 번째 줄 쳐놓고 그 다음에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그 앞에 식용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중림지가 돼서 임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식용 요걸 좀 확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과 관련돼서 전 그러면 딱 세 군데가 생각이 나야 돼. 전. 자, 그러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가수리는 제외. 그러면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대표적으로 뭐가 된다? 답. 세 군데가 확인을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대해서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2페이지로 가면 우리가 답이라는 게 있어요. 답. 자, 한자로 쓰면 밭전 후에 물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다? 두 군데를 잡아야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거기에다 줄 쳐놓고요. 직접 이용이라는 걸 포인트로 잡아야 돼. 또 하나는 자, 주로 재배 요걸 부수적으로 잡아놔요. 그러면 답이라는 것은 물을 직접 이용해서 주로 재배하는 것. 그러면 전과 답의 차이는 뭐냐? 물이 없고 물이 있고 유식한 말로 이게 대표적인 경작 방식. 그러면 42페이지 좌측 날개에 보면 경작 방식 마무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경작 방식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예요. 이 경작 방식과 관련돼서는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로서 과거에 2.5점짜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과 답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죠. 자, 가수원이네. 가수원과 관련돼서는 딱 두 군데를 포인트로 잡아야죠. 독립적으로 그래서 가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좋잖아요.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그러면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인위적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심은 유실수에 한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때는 가수원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생적으로 자산 유실수는 어디로 가느냐? 임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수는 집단적으로 재배 포인트. 그 다음 두 번째는 쭉 내려가면 다만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한다? 때. 그걸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이런 규정과 같은 규정이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가수원이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목장용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묘지라는 게 있어요. 묘지. 그러면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규정이 세 군데 있다.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7회 때 요 묘지가 바로 27회 때 2.5점짜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가수원이라는 것은 누군데? 집단적으로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말은 또 하나는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는 규정. 요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수, 목장용지, 묘지는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 다시 한번 정의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죠. 자, 목장용지라는 게 있어요. 목장용지는 딱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자, 초지라는 게 잡아. 초지. 초지라는 걸 하나 잡고요. 초지라는 것은 풀밭이죠. 자, 바로 목장용지고. 자, 두 번째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 축산법이라는 걸 잡아줘야 돼. 그러면 축산법에서 가축에 포함되는 거, 요걸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고, 우리가 15회 때 메추리 꿀벌이 출제가 됐어요. 메추리 꿀벌.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심할 거는 메추리 꿀벌도 축산법 가축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권 하나 기억해 둘 거는 꿩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 꿩. 그 다음에 이제 지렁이도 축산법 가축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렁이 사육장의 부지는 뭐라는 거예요? 목장용지가 제래요. 그러면 지렁이는 법상 뭐가 된다? 대표적으로 바로 가축에 해당됩니다.
요즘 뭐 매스컴 많이 보셨죠? 어떤 거 많이 보셨어요? 요즘 쓸개가 유행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외래종으로서 도입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누트리아야. 누트리아. 음의 누트리아. 징그러워 죽겠어요. 요 누트리아가 뭐냐? 대표적으로 지하지. 그래서 식용지가 됩니다. 식용지.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고양이는 뭘 잡아먹어야 돼? 쥐를 잡아먹어야죠. 고양이하고 쥐는 앙숙이죠. 근데 왜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어야 운명이 타고났을까요? 자, 고양이는 대표적으로 야행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밤눈을 밝게 해야 돼. 밤눈을. 그러면 쥐에는 밤눈을 밝게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타우린 성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정입니다. 정이죠. 우리 바카스는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다고 쥐는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카스 먹으면 그 바카스에 타우린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눈이라는 걸 약간의 회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령 중에 타우린 성분이 제일 많은 게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정. 우리 이렇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저와 함께 저 공시법 구도역과 함께 우리 공시법을 만점 맞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인연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기 모든 우리 강사들은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신다면 올해 28회 공인중개사는 낙정이 된 겁니다. 합격 이거겠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선생님 저는 바카스가 싫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극장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극장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뭡니까? 팝콘 또 하나는 오징어죠. 오징어. 자, 오징어 타는 냄새가 바로 타우린 성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극장은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둡죠. 그러면 오징어 질근질근 씹으면 눈이 번쩍 뜨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조상들 대단하시죠. 어떻게 오징어를 씹을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하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자, 지금 강의 들으면서 벌써 졸고 있네요. 그러면 그 옆에다 오징어 하나 갖다 놓고 씹어가면서 우리 동강을 또 청취 한번 해보자고. 저기 벌써 뒤에 저기 앉아있는 부분 벌써 엑스레이 찍고 있네. 화면만 왔다 갔다 하네요. 우리 엑스레이 그만 찍자고. 엑스레이. 그러면 엑스레이 찍는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화면만 보고 자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잠을 깨세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누트리아는 대표적으로 식용지가 되고요. 요 털이 바로 털, 옷 만드는데 털을 사용하죠. 근데 누트리아가 탈출을 해서 지금 농촌에 누트리아, 고양이만한 큰 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트리아가 큰 쥐야. 우리 외래종 중에서 실패작이 바로 누트리아와 황소개구리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시사성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누트리아를 사격하는 군리는 목장용지가 돼요. 그러면 메추리, 꿀벌, 꿩, 지렁이, 누트리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거는 축산법 가축에 해당된다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목장용지와 관련돼서는 3개를 잡아야 되겠죠. 조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축산법 요 5개 한번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목장용지가 있었죠. 그걸 포인트로 잡아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을 본인이 알아서 그세요. 왜? 지금 신경을 바짝 써서 그걸 찾아서 밑줄을 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목장용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고요. 자, 임야라는 게 있네요. 임야라는 것은 포인트는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그걸 줄쳐놓으세요.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간석지 가운데 그러면 산림 및 언야를 이루는 수림지,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간석지. 그래서 포인트는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밑줄을 그어놔야 돼. 그러면 임야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 안에 사용해 줄 거는 요거는 간석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요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암석지, 간석지. 요 간석지가 있었는데 요 간석지가 삭제가 되었다라는 거. 이 간석지가 대표적으로 뭐냐? 요거는 갯벌이 됩니다. 갯벌. 그러면 선생님,
지금 간석지라는 용어가 남아있습니다. 역시 남아있죠. 자, 인천에 가면 간석오골이라는 게 있어. 그게 바로 간석동, 과거의 갯벌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석지라는 지목이 삭제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임야가 나올 때는 두 군데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으로 간석지 삭제. 이걸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임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강천지는 물이 솟아오른다. 그래서 거기에다 용출을 형광펜으로 놔요. 용출. 그러면 용출 나왔다 강천지. 다만 온수류 이런 것들을 옮겨가는 것은 거기는 물이 솟아오는 게 아니죠. 온수류를 이렇게 하는 것은 간석지에서 뭐 된다? 제된다라는 거예요. 강천지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강천지는 두 군데를 포인트 잡아요. 자, 용출. 다만 온수류 약수들을 옮겨가는 것. 이거는 대표적으로 강천지에서 뭐 된다? 제된다. 그래서 강천지 두 개를 포인트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염전인도 있었네요. 염전이란 태양을 쪼개서 천인 제음 방식에 의한 염전이야. 그러면 쭉 가봐요. 다만 동그라미. 다만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정류하는 것, 소금을 채취하는 것은 이때는 염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동력 특징은 염전에서 제외되고 염전,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뭐냐? 공장 용지가 된다라는 거. 그런 포인트를 하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목에 관련돼서 첫 번째 전, 닭, 가수원, 목장용지, 임야, 강천지, 염전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대라는 지목이 있네. 대는 42페이지 하단부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단부에 거기 밑에 우측 날개도 있고요. 좌측 날개인가요? 좌측 날개다 여백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어요? 여백도 있죠. 그러면 이 대라는 것을 우리 형님, 누님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럼 대와 관련돼서 몇 개 정리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건축물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건축물이 떴다 그러면 1단계 요걸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2단계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단계 요 과정을 한번 거쳐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1단계는 뭐냐? 대표적으로 건축물이 떴다. 그러면 1단계는 주, 요, 상, 업, 문, 어이, 숲. 이게 대표적으로 건축물이 대가 됩니다. 자, 2단계는 고유한 건축물을 점검하라. 그래서 고유한 건축물은 각각 지목에 속한다. 그래서 각각 지목. 자, 3단계는 2단계도 속하지 않고 3단계도 속하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잡정지로 간다라는 거. 잡정지. 그러면 건축물과 관련돼서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로 포섭해가는 이 방법을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 요, 상, 업, 문, 어이, 속. 주라는 것은 주거형이 되는 거예요. 요 시급이 되고요. 요 상이 상업용이고 업무용이고 문화용이고 요 어령 A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26회 때 2.5점짜리 공장안 의료시설이네. 자, 공장안 의료시설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공장 용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특히 조심해서 다뤄놓고 자, 숙박용이네. 여관, 모텔, 여인숙 이런 것들은 지목이 되네요. 그래서 주, 요, 상, 업, 문, 의, 숲. 그 다음에 고유한 건축물. 만약에 철도용 건축물은 없죠. 그러면 철도용 건축물은 철도용지로 가. 수도용 건축물은 수도용지로 가요. 그러면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다. 에라 모르겠다. 잡정지. 이건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화 관련돼서는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주거 나왔을 거예요. 주거 그러면 사무실이 나왔을 거고 사무실은 뭡니까? 바로 업무용이네. 점포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상업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용 나와 있죠. 문화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극장, 미술관 이게 문화용이죠. 박물관, 극장, 미술관, 문화용 등이죠. 등. 그리고 대표적으로 쭉 가니까 정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정원 이것도 대표적인 지목이 되라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니은을 하다 따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바로 대표적으로 택지조성공사가 공정된 토지. 그러면 그 밑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걸 하나 적어놔요. 이게 대표적인 요게 공장부지 조성사업, 택지조성부지 사업. 요거 지워졌네요. 완성시켜 볼까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줄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을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 관련돼서는 따로, 너는 따로 관리하세요. 특별 관리하셔야 돼. 너는 특별 관리야. 관리 대상이야. 그래서 네.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42페이지를 봤고요. 그러면 43페이지로 우리 가서 43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 공장 용지라는 게 나와 있네요. 자, 공장 용지 그러면 요거는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공장용 건축물이네. 공장용 건축물. 그러면 공장용 건축물은 어디로 간다? 공장용지로 가. 그러면 여기에서 자, 공장용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확인해 둘 거. 뭘 확인해 둬야 돼? 첫 번째, 제조업 밑줄 거나요. 제조업. 요거 하나 밑줄을 꺼놓고 제조업 찾았어요? 예, 몇 페이지에 있어요? 43페이지 공장용지 기억의 제조업 하나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1, 2, 3. 세 번째 끝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바로 공장부지 조성 사업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하나 적어놓을 거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끝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끝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공장안 어려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장안 어려시설은 대표적으로 공장용지로 보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공장용지와 관련돼서 제조업 확인해 둬야 되고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요거 한번 확인해 둬야 되고 세 번째 뭘 확인해요? 공장안 어려시설 대표적으로 무슨 용지다? 공장용지다 확인해 두셔야 돼요. 화이팅! 자, 여기 보시죠. 그러면 공장용지는 대표적으로 공장용 건축물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공장용지 앞에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학교용지라는 게 하나 있네요. 그러면 학교용 건축물이라고 써놓고 뭐 한 줄 정도만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의 부지. 요게 학교용지가 됩니다. 자, 주차장이네요. 주차장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주차용 건축물이라고 하나 써놔요. 주차용이라고 써놔요. 그래서 주차장. 자,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자, 독립이라는 단어를 찾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그래서 독립.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제외되는 거, 기억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노상주차장 확인을 해두세요. 노상주차장은 노자니까 길노자가 되겠죠. 도로가 되고요. 부설주차장 이거는 대표적으로 주차장에서 제외되고 자, 주차장법 19조 사항에 따라서 주차장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주차장 옆에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이거는 주차장으로 봅니다. 그거 재심해서 확인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거기 뭐가 있어요? 부설주차장이라는 게 있어요. 부설주차장. 자, 밑에 이제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물류장, 야외 전시장 주차장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차장과 관련돼서 그렇게 착 체크해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주유소 용지가 있네. 주유소 용지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거기 저유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니은의 저유소 줄거놓고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공, 정비 공장 안 주유소 용지는 제외된다. 굳이 잡는다면 공장 용지. 그래서 두 군데만 꼭 포인트 잡아 두시라는 거. 자, 창고 용지네. 창고 용지는 독립적인 그걸 의미를 잡아놔요. 그래서 독립. 그러면 만약에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실내. 그렇죠. 그거는 창고용지로 보겠죠.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바깥에 그러면 야적장이 돼서 그때는 잡종지로 갑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창고용지, 창고용 건축물이 되겠네요. 그래서 창고용지 두 군데를 포인트를 쫙 잡아요. 그래서 독립적인 거 하나 잡아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이제 도로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도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도로와 관련돼서는 우리 43페이지 맨 밑에 바로 맨 밑에 도로를 규정해 놨죠.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자, 일반 공정의 교통 그거는 이제 본인이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44페이지 상단 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니형 부분에 도로법이라는 거 한번 체크해 놓고 이것과 관련돼서 고속도로의 휴게실 부지라는 게 있어. 그러면 고속도로의 휴게실 부지는 바로 도로가 돼. 이때 휴게실 부지가 뭐냐? 바로 양입지라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실은 휴게실 부지는 도로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의 휴게실 부지는 뭐예요? 바로 도로. 만약 국도의 휴게실 부지, 그때는 바로 상업용 건축물이 돼서 바로 도로, 상업용 건축물이 돼서 지목이 대가 됩니다. 또 하나 확인해 줄 거는 리얼과 관련돼서 이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그걸 확인해 줘야 돼요. 이 필지 이상에 대진입하는 통로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대로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철도용지죠. 그러면 철도용 건축물이라고 확인해 놓고요. 여기는 두 군데를 뭐다 포인트로 잡아요. 개도라는 포인트를 잡아요. 개도. 개자는 철개자야. 그래서 도로도자죠. 그럼 철길. 그래서 철도용지가 되고 대표적으로 거기 쭉 가면 역사라는 포인트를 잡아 서울역 역사 철도용 건축물이 되죠. 그래서 철도용지가 돼. 그러면 철도용지는 대표적으로 개도라는 거 잡고 역사라는 걸 잡아두면 돼요. 그러면 철도용지는 절대 안 틀립니다. 그래서 철도용지 그걸 하나 딱 잡아놔요. 그래서 철도용지 첫 줄에 개도가 나와 있고 자, 두 번째 끝에 뭐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끝에 역사라는 단어를 좀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방이라는 게 지목이 있네. 제방. 제방은 쭉 가면 방조제 줄잖아요. 방조제. 방조제란 지목은 없어요. 방조제의 지목은 제방이지. 그리고 방조제는 우리 학교론에서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방조제란 지목은 없어요. 제방이지. 자, 방조제 밑줄을 딱 끊어가요. 또 하나 이제 제방과 관련돼서 확인해 둘 거. 특히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그러기 밑에다 등기 오라고 써놔요. 그러면 토지 O라고 써놓고 건물 X라고 돼요. 그러면 건물에 등기된 게 아니라 방조제는 토지에 등기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방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방조제는 지목은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방이라는 거. 자, 제방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몇째 줄에 있어요. 그 밑에 한번 확인해 봐요. 방조제 줄 쭉 꺼놔요. 두 번째 줄 방조제 있네. 요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하천이 있네요. 하천.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그래서 그 옆에 대규모 수로라고 써놔요. 대규모 수로, 큰 수로, 대규모 수로. 그래서 그 정도. 그러면 대규모 수로의 반대말은 또랑이죠. 그게 뭐예요? 국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국어. 국어라는 것은 두 군데 잡아요. 인공 잡아요. 인공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규모 사료를 잡아요. 소규모 수로. 그래서 인공, 소규모 수로 요걸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 요 두 군데를 포인트로 잡아달라는 거. 자, 국어 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유지라는 게 있어요. 유지. 찾았어요? 그래서 유지. 자, 유지라는 것은 물이 고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지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거기 두 번째 소류지가 있어. 그래서 소류지를 잡아요. 소류지. 소류지는 자, 작은 옹달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류지는 유지고요. 또 하나는 잡아둘 거는 그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 하나 잡아둘 건가?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 요거 줄쳐놓고 앞에 포인트.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는 유지로 한다. 그 정도는 꼭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 잡아야 됩니다. 자, 유지라는 것은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양어장이 있네. 양어장은 뭐다? 양어장은 거기 첫 줄 꼭 확인해 둘 거. 수상이 육상이. 육상. 그걸 하나 잡아놔야 돼. 육상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육상이라는 포인트를 하나 잡아놔요. 그래서 이제 양어장과 밑에 양어장과 관련돼서 요거 한번 또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축양장이라는 걸 잡아놔요. 이 축양장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축. 그래서 치어부하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어부하장. 치어부하장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양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44페이지 맨 밑에 양어장이라는 게 있죠. 마지막 제줄 도입 부분에 육상에 인공적으로 그래서 포인트 하나 잡아놔요. 그래서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45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45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바로 수도용지라는 게 나와 있어. 그래서 수도용지. 자, 수도용지는 수도용 건축물이야. 쭉 가다 보면 뭐다? 성수시설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성수시설 쭉 찾았어요. 성수시설은 몇째 줄에 나와 있어요. 쭉 가니까 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네. 성수. 이걸 하나 꼭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수 요거 하나 잡아주고요. 자, 또 하나 잡을 거는 거기 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요 공원. 자, 공원입니다. 이 공원이라는 지목이 상당히 어려워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 자, 옆에 우측 날개 옆에다 공원이라는 정점을 잡아서 요 앞에 세 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잡았어요. 여기 앞에 자연이 있어. 그래서 자연. 앞에 묘지가 붙었다. 묘지. 앞에가 도시가 붙었다. 그러면 앞에 자연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임야가 됩니다. 자, 묘지가 붙었다. 그러면 묘지가 되는 거예요. 도시공원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공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원이라는 정점을 우리가 봐서 맨 앞에 뭐가 붙었냐에 따라서 자연이 붙었으면 임야고 묘지가 붙었으면 묘지고 도시가 붙었다면 이거는 공원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잡아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리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남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서울대공원. 그러면 여기 지리산은 자연공원법산이네. 그러면 요거는 임야로 들어가겠죠. 임야. 자, 남산은 똑같은 산이지만 이거는 도시공원법상이야. 그래서 이거는 공원이 되고요. 서울대공원은 뭐냐? 공원이 들어갔더라도 이거는 대표적으로 관광용 건축물이 돼. 관광용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유원지가 돼. 그래서 지리산 임야요, 남산은 공원이요, 서울대공원은 대표적으로 유원지가 된다. 공원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부탁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대표적으로 무슨 용지가 있죠? 자, 체육용지가 있네. 체육용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체육용 건축물이 돼. 체육용 건축물. 자, 체육용 건축물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하나만 해봐요. 찾아요. 자, 실내체육관. 찾아요. 몇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실내체육관. 자, 실내체육관은 쭉 가니까 대표적으로 두 번째 끝에 있네. 그래서 실내체육관. 자, 체육용지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쭉 가니까 성마장이라는 게 있어요. 성마장은 말을 타는 데죠. 그래서 성마장. 그래서 체육용지. 바로 옆에 경륜장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체육용지야. 밑에 쭉 가니까 다만 요러한 것들은 체육용지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 실내 수영장입니다. 실내 수영장이 독립된 건축물이라면 그때는 지목이 대가 되겠죠. 그래서 체육용지와 관련돼서는 체육용 건축물로서 대표적으로 잡을 거 뭘 잡아요? 성마장, 경륜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실내수영장은 지목이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잠실에 있는 잠실종합경기장의 실내수영장은 뭘까? 거기는 앞에 단서가 붙었으니까 체육용 건축물이 되겠죠. 그래서 체육용 건축물. 그래서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유원지가 있네요. 유원지. 그래서 유원지. 유원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관광용 건축물이라고 잡아요. 관광용 건축물 중에서 쭉 가서 논점이 된 경마장 찾아요. 우리 가천에 있는 경마장은 관광용이야. 그래서 이거는 유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원지와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형지네. 45페이지 하단부에 종교형지는 툭툭 쳐요. 교회. 찾았어요? 예. 그 다음에 사찰. 찾았어요? 예. 그 다음에 한교. 찾았죠? 한교 밑에 사당이라고 적어놔요. 사당. 대표적으로 교회, 사찰, 한교, 사당은 대표적으로 종교용 건축물로서 자, 종교용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종교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45페이지 그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교회, 사찰, 한교, 사당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적지가 있네요. 사적지. 사적지. 사적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다만이라고 나와 있어. 찾아봐요. 다만 찾았어요? 네. 거기서부터 동그라미. 자, 학교용지 자르고, 정교용지 자르고, 공원 등. 그러면 학교용지, 공원, 그 다음에 종교용지 등의 사적지는 대표적으로 사적지에서 뭐 된다? 제외 동그라미. 이게 대표적인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바로 대표적인 14회 때 우리가 출제됐죠. 법조산의 쌍사자석 등 이게 대표적인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사적지 그거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묘지라는 게 있네. 묘지. 묘지라는 것은 세 군데를 잡아요. 자, 묘지공원 우리가 줄쳐놔요. 묘지공원 찾았어요? 네, 찾았답니다. 자, 두 번째는 봉안당이라고 잡아요. 봉안시설 잡아요. 묘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자, 묘지 건축, 묘지 관리라는 건축물의 부지는 이게 됩니다. 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묘지가 나오면 자, 묘지공원, 봉안시설, 다만 묘지 관리라는 건축물의 표지는 뭐로 한다? 대로 한다. 그게 27회 때 2.5점짜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묘지. 대표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잡정지라는 게 있네. 잡정지. 잡정지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특별히 관리하셔야 돼요. 잡정지. 자, 잡정지와 관련돼서는 거기 46페이지 딱 정리가 되어 있죠. 갈대밭 다시 한번 눈을 이렇게 실내, 실외.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잡아놔요. 영구적 건축물에 변전소, 성신소, 수신소, 송유시설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축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운전학원 14회 때 2.5점짜리고요. 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의 부지. 요거는 그 다음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의 부지는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폐기용 건축물이 되네. 폐기용 건축물은 잡정지가 됩니다. 또 하나 잡아둘 거는 다른 지목으로 속하지 아니한 토지. 그래서 이것도 잡정지로 봅니다. 요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로 뭐다 한다? 잡정지로 한다.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가는 것, 흙을 파는 것 허가된 토지는 자, 잡정지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이게 대표적인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이게 바로 영속성의 원칙, 대표적으로 영속성의 원칙을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잡정지에 규정해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주면 자, 28개 지목은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단축키가 하나 나왔네. 대라는 건축물. 주요 상업 문의숙 요거 일부러 안 지웠습니다. 주거용, 요식업, 상업용, 업무용, 문화용, 의료용, 숙박용 건축물은 대. 여기에서 의료용에서 공장한 의료시설은 대표적으로 공장용지다. 그러면 고유형 건축물은 각각의 지목이고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잡정지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목의 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다. 28개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목의 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지목의 표기 방법.
자,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는 대표로 지목은 어디에 등록되느냐. 거기 이제 우리 단축키 하나 외우는 게 나오네. 그래서 목도장이라는 거예요. 자, 목이라는 것은 지목의 목자를 딴 거예요. 그러면 자, 지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토지대장 장자네요. 자, 임야대장 장자네요. 장자.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인 정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정식 명칭으로 표기된다. 자, 대표적으로 지적도 임야도라는 게 있어요. 도면이라고 배웠죠. 도면은 대표적으로 약식 명칭이라는 거예요. 약식 명칭. 약식 명칭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부호로 표시되겠죠. 부호. 자,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부호로 표기한다. 이거는 27회 때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약식 명칭과 관련돼서 원칙은 뭐냐? 원칙이라는 게 이제 탄생이 되겠죠. 원칙은 머리 두자 써서 두 문자요. 두 문자. A 조건은 차문자다. 그래서 차문자. 차문자에 대해서 요 차문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목은 목도장이다. 끝자리가 도, 장, 도. 그래서 목도장에만 지목이 등록돼요. 그래서 우리 지적 공부 중에 지목이 등록되는 것은 도하고 장. 자, 여기와 관련돼서 지목이 등록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적 공부에는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되겠죠. 그런데 부동산 종합공부와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기타 공부가 돼. 대표적으로 기타 공부지만 대표적으로 지목이 등록된다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아주 좋은 문제가 탄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 지적 공부의 끝자리가 도하고 장.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정식이요. 지적도 임야도는 대표적인 약식 명칭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해를 좀 해봅시다. 자, 공장용지라는 게 있어요. 지목. 우리가 배웠죠. 공원이라는 지목을 배웠죠. 공원 주차장이라는 지목을 배웠어요. 그래서 주유소용지라는 지목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학교 용지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유원지라는 게 있었고요. 유지. 그러면 지목은 몇 개다? 28개요. 28개 중에 8개 지목을 우리가 써봤어요.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이야. 그 명칭 그대로 표기하면 돼요. 그럼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부호, 원칙은 두 문자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도면에다 만약에 공으로 표시되면 어디가 공원이고 어디가 공장용지인지를 모르잖아. 이거는 장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도면에 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공장용지가 돼요. 자, 주로 하면 어디가 주유소용지고 어디가 주차장인지 모르죠. 그래서 주차장은 차로 표기하는 거예요. 자, 하천은 천으로 표시하고 학교용지는 그러면 받침이 빠지면 학교용지하고 하천이 구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천. 자, 유유하니까 구분이 안 되죠. 두 문자로 쓰게 되면. 유원지는 원자, 유지는 유자로 표시해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24개는 두 문자, 4개는 차문자가 나오네. 그래서 이제 장, 차, 천, 언. 자, 단축키 하나 나오네. 이해가 됐으니까 속전속결로 해야죠. 장, 차, 천, 언. 그렇죠? 장, 공장용지, 차, 주차장, 하천, 유원지. 요 장과 관련돼서는 25회 때 우리 지목과 관련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 차, 천, 언. 이렇게 한번 암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46페이지 한번 가서 우리 한번 밑줄을 그어보자고요. 자, 지목의 표기 방법으로서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할 때 지목 명칭 전체로 기록해야 된다. 지적도 임야도를 등록할 때 다음 표와 같이 지목을 뜻하는 부교, 지목 명칭의 두 문자 또는 차문자. 차문자는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장, 차, 천, 은 이 4개 지목이면 그러나 토지 등 조서나 기타 일반 서류에서 지목 명칭을 불어로 기록하지 않고 명칭 전체를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 차, 천, 은. 자, 관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47페이지 기출 체크를 마무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7페이지 하단부 기출 체크를 보시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어려운 게 없죠. 1번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당나무, 묘목, 간상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뭐로 한다? 전. 맞네요. 옳은 것.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년 및 저장실에 부지런 강천지에서 제외. 자, 2번은 틀렸네요. 아파트, 공장 등 당일 연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아파트 안 도로는 대가 되겠죠. 공장 안 도로는 공장 용지가 되겠죠. 4번은 이제 묘지 공원 나왔으니까 묘지 공원 틀렸고요. 5번에 자연의 hin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그러면 국어가 되겠죠. 그러면 기출책으로서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지목? 지목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지목은 두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목과 관련돼서 오늘 사강과 관련돼서 우리가 볼 거예요. 하여튼 지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출제가 됩니다. 하여튼 오늘 저와 함께 인연이 되는 거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회원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만나서 행복하고요. 우리 다음번에 요 강의로 해서 우리 공시법령 만점을 우리가 맞아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